인사청문회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도덕성, 첫 번째. 두 번째는 전문성.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성이거든요. 그 사면 초과가 아니라 이제 오면 초과라고 봐야 되겠죠. 오면 초과. 연창흠 후보자가 참 쉽지가 않겠다. 더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이거든요.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또는 변창흠 후보자가 됐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. 네,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. 변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. SH 사장 시절에 이제 인사 관련된 의혹, 또 2016년에 있었던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 후보자의 언급, 이런 것들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맞느냐,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, 과연 변 후보자 어떻게 될지 이 문제 놓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.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야당에서는 일단 변 후보자를 상당히 좀 겨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. 그 사면 초과가 아니라 이제 오면 초과라고 봐야 되겠죠. 오면 초과. 변창흠 후보자가 참 쉽지가 않겠다. 지금 상황으로는.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최종적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립니다. 부담을 안더라도 난 변창흠 후보자 국토교통부 장관 만들어서 가겠다 하면 가는 것이죠. 대통령은 이미 내린 거 아닙니까? 네. 지난번에 그런데, 같이 방문하는 거 봐서는. 네. 그런데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예요. 그런데 이 변창흠 후보자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. SH공사.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 불거진 거죠. 그런데 내년 보궐시장 선거에서 여당은 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중요한 건 젊은 세대 유권자들의 표심입니다.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구의역입니다.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관련해서 근로자가 이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실 정말 사망했을 때 참혹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 변창흠 후보자가 2016년 경이었을 거예요.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걔만 잘했으면 됐다. 걔만 잘했으면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된 거다라는 취지의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그냥 개인의 책임으로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안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라는 의도의 발언을 했던 것이죠. 그게 물론 그때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떠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꽃을 갖다 놓고 정말 불운한 이 사고에 대해서 다들 이 명복을 빌고 또 앞으로의 재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던 시점이었거든요. 그런데다가 또 하나가 나온 것이 이제 바로 공공임대. 공공임대와 관련한 회의에서 아니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사람이 밥을 해서 먹지 사 먹겠냐?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사 먹겠느냐?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이 이야기를 듣는 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겠습니까? 적어도 이것이 회의록에 기록될 정도의 공식적인 발언이라면 그런 태도가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의역과 연결을 해보면 뭔가 좀 발언이 상당히 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겠죠. 뭐 그 인식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인식과 다르죠. 같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더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정성이거든요. 근데 이게 전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. 물론 이제 본인은 해명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론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동문 채용이에요.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나온 인물을 인사들을 본인이 이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이제 사장으로 했을 때 뭐 대거 채용이 됐다라는 겁니다.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해놓고 있습니다. 아니 그 사람들 봐라 얼마나 능력이 있냐. 대한민국의 최고 학벌에다가 부동산 전문가고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런데 소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우리 사회가 지금 구조적 불평등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꼭 그렇게만 구색을 맞췄어야 됐느냐. 왜 능력 있는 사람이 하필이면 학교 동문만이냐. 뭐 그럼요. 그죠? 묘하게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. 우리가 이 소국장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정치적인 자리를 청문회 관련해서 인사를 이야기할 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해내요.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이전에는 2002년도
대선에 성공해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는 반칙 없는 사회가 될 겁니다.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그 지지층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다이아몬드 지지층의 기반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갈 수밖에 없냐.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사무직. 나는 그동안에 내 학력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나는 절대 우리 사회에서 주역이 될 수 없겠구나. 이런 자괴감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해명은 맞다고 하더라도 좀 더 본인의 이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창흠 후보자가 좀 더 설득력 있게 해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 친구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. 똑똑한 사람들 좋은 자리에 올리기 뭐가 문제가 돼요? 이러면 또 구조적 불평등은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실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공정성 문제도 나올 거고요. 나올 그렇죠? 수밖에 그리고 없죠. 김군 사망 사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후보자로서의 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야 되겠죠. 그런 부분들이. 또 하나가 이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과다 대출. 본인이 2006년에 서울의 서초구의 방 이건 보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할 때 과다 대출이 된 것 아니냐. 그리고 이제 글쎄 저는 요즘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도 주도적으로 했지만 이 1주택자라야 된다. 이것도 중요한데 왜 대한민국이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서초구에 삽니까? 강남구에 삽니까? 30억 40억짜리 집에 사냐고요. 저는 이렇게 되는 순간 정책 자체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생색내기식으로 강북에 뭐 임대주택 마련했다.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. 왜 강북에 노원구, 왜 은평구, 강북구, 왜 더 좋은 강남 3구보다 더 좋은 구로 만들지 못하나요? 저는 오히려 그쪽에 가서 공무원들 다 살고 우리 지도층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정말 맞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인사청문회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첫 번째, 두 번째는 전문성,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전성이거든요. 맹탕 아무런 비전도 없이 들어가서 장차관을 하는 사람들도 그동안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하면 별 기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 그래 저 사람이 오면 적어도 10년, 15년 뒤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전세 못 구해서 집 못 구해서 난 강남 살고 싶은데 난 강북 살고 싶은데 이런 정말 어려움은 없겠구나. 그것을 해소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이 변창흠 후보자 관련해서는 물론 대통령의 결정, 대통령의 임명 이 취지가 임명 또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내년 이제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의 지지율, 서울시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20%대로 내려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고민할 걸로 봅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30%, 35% 이상만 서울시 지지율이 버텨내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서울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20% 되면 적어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출마하는 마당이거든요.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. 결국 기준점이 되는 것은 서울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지율이 어느 수준이냐 서울 지지율이 이것이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지금 전체적인 그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변 후보자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된 이후에 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주택 정책의 변화라든지 변 후보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상으로 혹시 뭐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느냐 기타 등등에서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?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그건 뭐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든 또는 변창흠 후보자가 됐든 우리가 청와대에 있었던 정책실장 김수현 실장을 보더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크게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장 출사표에서 들고 나온 내용도 이 종부세와 세금 동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. 그런데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2000년, 2002년 또 2003년, 7년까지의 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를 비춰보면 그때 못했던 바로 이 종부세가 확고하게 안착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있거든요. 그걸 통해서 이 토지 또 주택 투기 세력을 건절하겠다. 이것이 핵심인 만큼 변창흠 후보자가 이걸 건드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일단 비난의 목소리가 큰 부분이 특히 서울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과 관련돼서 정책의 변화 또 이제 정책의 변화라면 적어도 이건 아니더라도 공급과 관련해서 수도권에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많은 좀 긍정적인 여론이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공 임대주택가 방문한 데서 사실 파장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런 만큼
변창흠 후보자와 관련된 지금 이 여론을 좀 바꾸는 부분도 변 후보자가 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정책이 변할까? 이게 지금 거의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. 네. 변 후보자, 변창흠 브랜드의 이 주택 정책은 뭔가, 또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뭔가, 이걸 좀 빨리 설득력 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겠죠. 네.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지난번에 이미 내정된 상태에서 같이 그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행보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국회를 좀 더 존중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였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도 갔는데 어쨌든 향후의 부동산 정책, 변창흠 후보자 시대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.